자, 189쪽에 환지처분 효과. 자, 여기 보시죠. 환지처분하게 되면 혹시 이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하기 때문에 자, 이걸 보시면은 자, 환지 계획상 종전의 토지가 여기고 환지로 줄 땅이 이곳이라고 했을 때 언제 이쪽에 존재하는 권리가 언제 이쪽으로 대부분 이전하느냐, 언제 이전하느냐. 지금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전합니다. 이 종전의 땅에 존속하는 거,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거 두 가지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존속하다가 소멸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는 거 두 가지 따로 기억하시고, 예외. 요거 둘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전한다 보시면 돼요. 언제 이전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지금 이 원리가 민법의 원리로 따지면은 민법의 그 권리 취득에 대한 그 186조 7조 규정 있잖아요.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하나,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하나가 있을 때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그 법률에서 정한 때. 법률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상속이 피상속이나 사망한 때 이렇게 배우시는 것은 상속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취득할 때는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 규정이죠. 무슨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에 땅과 땅을 교환한 데서 여기 참여하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시행자와 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한 때를 보시면 돼요. 정하기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 이 원리가 이런 것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사람, 지금 제가 환지 하나만 그려놨습니다만 관련된 사람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취득은 다 이때로 보시면 돼. 다 이때로 보시면 돼. 법원리상.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의체로 본다. 그러면서 예외를 정해놨단 말이야. 환지는 종전의체로 본다. 이때가 되면 그 둘은 기본적으로 둘을 동일시한다. 여기에 존재하는 권리가 이때가 되면 저절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입체환지를 얘기해도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언제 취득하느냐? 공고 다음 날.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 언제 입체환지로 가느냐? 공고 다음 날. 똑같아요. 다 원리상. 아까 제가 여기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 그랬죠? 언제 가져가요? 언제? 그냥 씩씩하게. 어디? 언제? 아니 씩씩하게 얘기하려니까 왜 얘기를 닫고 있어 이분. 환지 처분 뭐 다음날. 원리 똑같다니까요? 제발 쓴 것만 보지 말고 그 원리를 보시라고. 원리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여기서 지금 보류지를 환지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금 정해진 자가 가져가는 거죠? 언제? 그러면 환지 처분 다음날. 시행자가 채비지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시행자라면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죠? 언제 취득해요? 원래 똑같다니까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유일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관련된 사람이면 다 이때 취득한다고 얘기하는데 다 예외 없이 다. 근데 왜 여기는 예외가 존재하느냐? 관련 안 된 사람이 취득할 때라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취득할 때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누가 매입한 자. 매입이 뭐예요? 매매로 인한 취득 아닙니까?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지. 186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안 된 사람이잖아. 아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시행자부터 산 사람이 취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리 돈은 내지만 소유권 취득은 훨씬 나중에 하는 거예요. 미리 돈을 내면 그 돈 갖고 이제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을 하고.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은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랬잖아. 이때 되면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시행자가 자기 앞으로 취득한 것을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자는 이때 취득하는 거지. 관련 안 된 사람이죠?
법률행위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법을 내 생각하면. 그럼 전속하는 거 두 가지. 전속하는 처분. 종전투지에 전속하는 처분. 전속하는 처분. 전속이 붙어 있으니까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전속하는 처분이니까. 전속이 전적으로 속해 있다. 전속. 뭐 연예인 전속계약서 할 때 그 전속계약, 그 전속을 얘기해요. 혼인도 전속계약 아닙니까? 일종의? 일부일처제를 주장하는 한. 하여튼 차트나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인도인가 거기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39명 부인이 39명. 능력되는 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인들은 애를 낳고 또 거기 가족이 190명 정도? 쉽게 가족이 쫙 모이면 쫙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다 몰라요. 몇 번 이렇게 해서 한달이더라고. 야, 그런데 살아남는 부인인데 이게 그 부부간에도 부인간의 그 질투가 항상 그 가정을 망치게 하잖아요. 나라도 망치게 하는 게 그 질투잖아. 그래서 공평하게 매일 그 정확하게 하루씩 이렇게 교환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 순번 잘못 계산하면 그냥 원망 듣는 거예요 이제. 자, 전속하니까. 여기에 행해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왜 남아있느냐? 전속하니까. 전적으로 속해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속하니까. 아주 쉽죠? 전속하니까 남아있다 그냥. 외울 것도 없다니까. 이 내용을 혹시 풀었으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아직 안 풀었어요. 전속하는 처분은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씩 머쓱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땅에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이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해서 이 땅에서 수용해야 되겠죠? 수용처분이 행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수용처분. 그럼 수용처분은 이 땅을 필요로 해서 한 처분이니까 이 땅 소유자가 나중에 이 땅을 대신 받기로 했다? 이 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성격상 전속하는 처분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이 환지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거기랑 상관없어요. 이 땅에 대한 수용 처분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이 땅에 대해서 행해진다 보시면 돼요. 전속하는 처분이에요. 만약에 이 땅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 재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처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전속할까요? 전속하지 않을까? 가압류. 네? 채권 회수가 목적이죠?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한 거죠? 그럼 이자가 받을 여기로 넘어와야지. 다른 사람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가압류를 합니까? 여기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죠? 이거는 전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언제 이쪽으로 저절로 다시 할 필요 없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 여기다 행사하는 거라고 그냥 저절로. 이건 전속하지 않는 처분이죠. 왜 안 넘어가느냐? 전속하니까. 또 하나,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 민법 시간에 배우셨지? 네. 아주 이게 제일 이 기조 있는 권리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지역권이? 요역지를 위해서만. 지역권은 들은 것 같긴 같은데 요역지 잘 모르세요 아직? 네? 하긴 또 뭐 학계론 이런 데서 또 공법 지식 나와서 또 물어보면 또 거기서 또 안 들은 것처럼 이럴 거야 아마 이런데. 우리 지역권이 땅에 대한 역할 할 때 여기잖아. 땅이 수행하게 되는 어떤 역할이란 권리거든요. 말을 분석하면. 그래서 안 들은 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다른 사람 땅이 있고 이게 이제 호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 호수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통해서만 여기를 다닐 수 있네.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접근이 가능하지? 도로 만들 때 뭐 자기가 뭐 도로 만들 땅을 직접 사서 자기가 도로 설정이 제일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 주인과 사이에서 지역권을 다행히 설정을 해서 지역권 계약을 체결했다 봅시다. 친해서 만약 지역권 계약을 설정해 줬다면 여기를 승역지라래잖아. 승역지. 여길 요역지라래고. 역을 담당하는 승역지. 그 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요역지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배우셨죠?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죠? 이래도 안 나면 이제 민법 시간에서 배우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항상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 소유자가 대진받을 저 먼 곳에 있는 이 땅으로서 왜 이게 존재합니까? 지역권은 성격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소멸하는 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아니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 아니 이 땅에서 환지를 정해줘야 환지로 넘어가지. 아까 배웠던 것이 환지를 정해줬을 때 얘기 아닙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넘어갈 데가 없죠? 소멸해야지. 이것처럼 성에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을 얘기합니다. 그냥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면 종전토지에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붙으면 이익이 없어진 이런 얘기적인 말이 붙으면 소멸해야죠. 왜요?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해야지. 예를 들어 여기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필요 없죠?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해야지. 아주 쉬워요.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 그대로. 외울 것도 없잖아. 아니, 나왔을 때 우리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응? 소멸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멸하는 시기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음날 넘어간다는 얘기는 종전의 토지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24시까지 딱 존재하다가 공공시 다음날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소멸하는 것은 넘어가는 게 아니죠. 최대한 존재하다가 소멸하겠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소멸하는 시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자, 그럼 189쪽에 환지 교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가를 1번은 환지로 권리 이전하는 거, 반가를 2번은 이전하지 않고 종주에 존속하는 두 가지, 반가로 3번은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는 거 두 가지 탁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환지로 권리 이전하는 게 원칙 대부분인데 예외 하나 딱딱 구별해놨습니다. 아주 참 잘 썼어요. 아주 이거를. 아, 여러분 박무가 증인어 해코 증인어 이런 거 봐요. 제가 강연에도 보면 그냥 항대로 그냥 쭉 그냥 항대로만 해서 몇 항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분류 안 하고. 예. 1번 원칙 보세요. 대부분은 다 공고 다음날 이전하는 겁니다. 기억번에 환지기에서 정해진 환지는 어디를 보세요? 지금 189쪽에 처음 보는 거야. 1번. 기억번에 환지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환지기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로 이전하는 시기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다. 그리고 니은번 보시면 입체한지 마찬가지예요. 입체한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역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그 아래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취득한다. 똑같잖아 다. 이 경우 종전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대로.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은 이때 누가 뭐를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할 때, 이게 지금 시행자, 채비지를 매입하는 자가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할 때, 아니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할 때, 각각 시기는 똑같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외. 등기시 취득한 유일한 예외. 예정지 시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 밑줄 잘 거두시고,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얘기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매매로 인한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니까 유일하게. 그 다음에 반가를 이번에 이전하지 않고 존속하는 예외. 이전하고 존속하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1번 환지로의 권리 이전 규정은, 아까 좀 전에 했던 환지로 권리 이전한다는 그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속하는 처분이죠.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지역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3번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 환지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던 권리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잖아.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 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역시 두 가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시기는 똑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옆에 페이지 다시 청산금이 나옵니다. 이제 청산금. 자, 우리 청산금은 환지교부하고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인데요. 그 반가로 이번에 산정 기준, 아까 환지계획 세울 때 그 가격 평가 쓰는 기준 똑같아요. 다 제대로 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히 반가로 3번에 청산금 결정과 확정 시기를 구별하셔야 돼. 자, 우리 청산금 결정은 각 필지에 대해서 청산금이 얼마 결정된다는 얘기고, 확정은 확실히 결정된 상태가 확정이잖아. 그래서 이 결정이 있으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이제 청산금 징수 여부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지거든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결정 시기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의 일을 결정하라. 그래서 환지 처분 시에 청산금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원칙에 대한 예로 다만 나오는 것은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은 미리 청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환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얘기야. 그냥 환지 부지정하면 미리 청산해 줄 수 있다. 예외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나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으로 인하여 환지 등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직접 줄 때 결정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예외로 보시면 되고, 확정 시기 결정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일치하네요. 청산금이라는 것이 성격상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 과부족을 청산을 한 것이라 어떤 결정이 그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면 성질상 청산금은 확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일치합니다. 확정 시기. 그리고 확정이 돼야 이제 비로소 징수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할 때랑 확정되는 때까지는 이제 며칠 차이가 생기죠. 자, 그러면 반가로 4번에 시행전환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나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나 교부하라. 이렇게 확정됐을 때 이제 징수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아래 뭐 환지 부지정은 미리 할 수 있는 예외 존재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나중에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소멸시효 보실까요? 5번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게 5년 소멸시효 얘기예요.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이 정도. 이게 이제 청산금 환지 처분까지 끝났고, 그럼 사후 절차로 등장하는 게 4번에 환지 등기가 있어요. 등기랑 상관없이 취득은 하지만 187조에서도 우리 처분하기선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후 절차로서 등기가 필요한 거라고. 근데 이건 지금 안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그 일반적인 공시 원칙을 제대로 배웠을 때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시에 대한 그 원칙적 규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걸로 제가 알아서. 무시하시는 건가, 여러분들을 제가? 등기 신청, 뭐 단독주의, 공동신청, 뭐가 원칙이에요? 임의주의, 강제주의, 뭐가 원칙이에요? 등기 신청은 임의주의인가, 강제주의인가? 몰라요? 임의주의. 개별 신청이에요, 일괄 신청이에요? 오. 아니, 왜 다른 데서 모른다 그러던데? 다른 데서는? 지난주 배웠어요? 하여튼 안 합니다. 나중에 할게. 제가 목금할 때도 분명히 모른다 그랬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쓰고. 넘겨보세요. 195쪽. 여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합격 굉장히 많이 하시겠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빠지고서 잘 오시면 다 합격하시겠는데? 굉장히 공부 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민법 선생님 체계적으로 뭐 잘 해주시고, 뭐 학교론 선생님 예측력 뛰어나고. 왜? 아니, 왜? 학교론 선생님 예측력 뛰어나요, 굉장히. 그것이 그분의 장점이에요, 장점. 어디 가서 할 얘기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 이쪽으로 나오셨잖아, 학원으로. 그 당시 그 동료로 많이 계셨던 분들이 지금 출제위원들 아닙니까? 지금 출제위원들이라고. 같이 뭐 가끔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나온다 그래? 에이, 하여튼 잘 믿고 따라가 보세요. 에? 그분 다 나온다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이 그 예측하는 거 많이 달라 그런데. 예. 그저 2년 전인가? 100점 맞은 사람도 있잖아. 학교는 100점. 100점. 물론 근데 그분이 찍어주시는 게 다른 선생님이 찍어준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단원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학교는 또 얼마나 양이 많은데. 예? 근데 그분이 강의를 좀 더 간단하게 하시지 않나요? 복잡하게? 왜 시간도 다른 선생님보다 내가 좀 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비슷한 선생님이랑 같이 내가 아시는 분이랑 비교해보면은 그분은 막 4시간, 5시간씩 막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 때.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랑 적게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그 한 교수님의 장점은 그거죠. 비교적 작게 하면서도 예측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지. 아주 길게 안 하는 것만큼 뭐 세부적인 걸 잘 모르겠다면 찾아가서 항상 그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분 자료 잘 해봐요. 그분 참 어느 문제가 뭐 몇 회 나왔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꼼꼼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절대 저는 못해 그런 거. 응? 하여튼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인데 나중에 그 자료들도 나중에 특강하시고 그럴 때 그 자료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좀 스타일이 민법 선생님이랑 좀 다르죠. 물론 저랑도 많이 다르고 물론 제 강의 스타일이 뭐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그건 농담이고 그 선생님 뭐 자료 잘 활용하세요.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출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에요. 예를 들어 공법 같은 것도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벌써 이해 위주의 문제 나오는 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외우는 것만 가서 완전히 그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잖아. 그게. 자, 195쪽에 도시발 채권. 빠지지 말고 수업 들으세요.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우리 앞에 계신 남자분 여자친구 사귀어요? 안 사귀어? 공부를 위해서 안 사귀는 거야? 그건 아닌데. 공부를 위해서 안 사귄다면 좀 좋았을 걸 가지고. 자, 195쪽에 2절 도시개발 채권. 요것도 뜻만 살짝 보세요. 도시개발 채권. 자, 여러분 도시개발 채권이라면 이름을 분석하니까 항상 이름을 분석해 봐야 돼. 채권은 채권인데 무엇을 위한 채권이냐? 도시 개발을 위해서 쓰는 채권이다. 그럼 보나마나 이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적 사업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 기반시설 설치하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해서 쓰는 거예요. 말이 도시개발 채권이지 여기서 만든 재원 갖고 도시개발이라는 아니면 도로 상하수를 설치하는 도중계획 시설 설치하는데 재원이 되려고 발행하는 게 이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채권 중에서는 제일 공익성이 강한 채권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것이라 이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포소유하는 유일 채권 중에서 이것이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에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사야만 돼. 공익성이 강할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특징 정도만. 자, 1번에 지자체 장이 발행합니다. 그런데 0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지사라고 정해놨어요. 0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주로 한다 그랬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근데 구역의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잖아. 얘도 대도시장이 있지만 그죠? 국장이 있지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시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재원되는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네모난 2번처럼 매입 의무자라고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해진 사람이 매입해야 됩니다. 누가 매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잘 붙이는데 도시개발 채권이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공공성이 강한 채권이다. 그 정도. 개발법 끝났습니다. 정비법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201쪽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 번째 법이 등장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쓰이는 정비법. 이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항상 이 개발사업은 저쪽 개발사업은 여기 정비사업과 비교를 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서로 비슷한 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법이고 똑같이 6문제씩 출제됩니다만 이게 나중에 나온 법이랑 내용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서 피곤한데 이것도 정비사업의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고 일단 정비사업은 정비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정비한다는 것은 망가진 거 고치는 게 정비이기 때문에 저기 신도시 개발할 때 주로 쓰인다라면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개발이 돼 있던 곳이 오래서 낡았을 때 부수고 다시 짓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 틀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먼저 틀을 잡을 때 여러분 수용 사용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환지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을 때 이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과 정비 사업은 비슷하니까 거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둘 중에 어디랑 비교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 어디랑 비교를 할까? 요거 아니고? 확실히 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물건을 수용해서 그 사람들 내보내고 수용해서 본인이 취득해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환지는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서 새로운 땅을 받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옛날에 개발이 돼 있던 곳에 오래된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시행자에게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게 아니죠.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서 새 부동산을 받는.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보상을 받고 나갈 사람이 아니죠. 자기 아파트 땅 지분 갖고 참여해서 새로운 걸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랑 비슷하다니까요. 여긴 땅 줄 때고 여긴 건물 줄 때지만 그래서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랑 비교하시면 안 돼.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딱 요것도 조합도 환지 방식 일대만 시행자가 되잖아. 요 절차 여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법이 달라서 이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가 바뀌어지진 않아. 그럼 환지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의 원리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특색 때문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똑같은 것만 제가 써보면 하나 비워놓고 여기만 있는 거 하나 비워놓고 저기 개발계획에 대항하는 거 여기 뭐라고 할까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다. 정비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저기대로 옆에 잘 써놨으니까 그렇지. 이제 여기는 정비구역이 나와야 돼요. 정비계획을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하지. 저기처럼.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놨냐면은 정비법이 좀 더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원리는 똑같은데 저기서는 개발 계획을 한 사람이 수립하지만 옛날엔 정비계획 한 사람이 수립했어요. 근데 이 정비계획 수립을 귀찮게 입안과 결정 절차로 나눠놨어요. 우리 관리계획 수립을 입안 결정으로 나눠놓듯이.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입안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입안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주고 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이 순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시행자, 사업. 아니, 땅이 지정됐어야 이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하지. 역시 법에서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민간 중에서 조합, 정비조합. 그럼 저쪽 시행자와 이쪽 시행자를 비교해 보시고 저쪽 조합과 이 조합을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똑같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선 시행계획 인가고시라고 합니다. 이 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저쪽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랑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실시에 대한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이다. 실시나 시행이나 그 얘기야. 그 얘기지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시기가 달라서. 그래서 저걸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진 않아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사업시행권 땄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지, 요게. 환지계 인가고시. 근데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쓴다니까요? 관리처분계획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 환지계획과 이 관리처분계획이 기본적 차이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긴 땅을 바꿔주니까 환지에 대한 계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긴 건물 주는 것이라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이 처분을 누구에게 할지 잘 관리해서 처분하는 이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해요, 저쪽이랑. 그럼 여기 이제 공사실에서 끝났네? 공사실에서 공사 끝날 겁니다. 안 적어놨지만 여기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준공인가를 받고 통과하면 공사완료 고시를 하라. 아, 고시나 공고나 검사인가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 말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안 바꿔내서 공사 다 끝나면 이제 환지처분 들어가겠네, 그죠?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쓴다니까.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처분하라.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 이전하는 처분을 하라. 환지라는 무엇이나 권리 이전 처분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하라. 권리 이전 고시. 저쪽으로 따지면 환지 처분 공고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지도가 원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정확히 보시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는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해놨어요. 저쪽처럼 안 넘어가는 거 빼고 넘어간다가 아니고 여기는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어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개발사과 똑같은 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정비사 완성이 된다고. 이 두 가지는 저쪽에 넣고 여기만 있는 거. 정비 기본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들어가요. 나중에도 여기다 이제 막 좀 더 살을 붙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단 기본 틀, 분양 통지 및 공고.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 신청 기간.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일단 이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이니까 당연히 정비 계획 앞에 나오는 거지. 정비 기본 계획이.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쪽에는 왜 없고 여기만 있느냐. 이건 둘의 차이점 때문에.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새로 주로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 그 개발 계획 수립하고 바로 구역 지정하면 된다고 그냥.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오래됐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인데 옛날에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 엄청나게 많이 된 곳이 있으면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고쳐야 될 게 또 정비사업 할 게 한참 많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비사업을 언제 하고 어떤 정비사업은 언제 하고 어떤 건 언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역할. 옛날에 너무 많이 개발이 돼 있을 때 지금 와서 할 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하니까 어떤 정비사업을 할지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 정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입안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쫙쫙 순서로 나가는 거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거 군에서는 수립도 안 해요. 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옛날에 왕창 개발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게 필요할 정도로 많이 옛날에 개발이 됐다면 벌써 시로 인구는 와서 승격을 했겠지. 군에서만 수립하는 거 시상에 수립하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요거는요. 관리처분계획 전에 이게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획과 환지계획의 기본적 차이 때문에 등장합니다. 내용 비슷하더라고 했잖아 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환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요거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 그랬죠. 여기는 분양 대상자가 분양 대상이 되는 사람. 모든 자가 아니에요. 저기는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지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따로 분양 신청을 한 자가 분양 대상자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당연히 그거 전에 나와야죠. 그래서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관리처분계 수립하기 전에 요거 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분양 신청기간 등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알려주는 게 분양 통지예요. 알려주는 게 분양 통지. 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 공고고. 요걸 통해서 알려줬을 때 이제 여기 신청할 사람은 이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 안 하면 현금으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면 되고 협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면 되고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방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죠. 저쪽과 차이점이죠, 이게.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완성이 됐죠? 자, 여기다 이제 행정청을 입힙니다. 행정청을. 저쪽에서도 제가 한 글자로 정리를 했듯이 여기 정비사업의 행정청도 한 글자로 정리하면 편해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할 때 일단 두 가지 예외는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누구냐 하는 거. 저쪽에서는 대부분이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죠? 구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잖아요? 둘을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중에서는 어느 사업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주로 한다면 여기는 누가 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밑에 사람이 되겠죠? 작은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니까. 저기 시도지사가 주로 한다면 시도지사 밑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하겠네.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초지자체로 주로 하는데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일을 그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 연결해봤자 다 끝났네 벌써?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 이것도 구청장 등. 보통 이 사람이 합니다. 이 둘 따로, 기본계획과 정비교육지정권자 따로 두 가지만 따로 기억하실 거예요. 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을 따로 시장으로. 여기서도 왜 구청장 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귀찮게. 원래 우리가 구청장 등이라는 개념이 보통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게 구청장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광역시 밑에는 예외적으로 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군이 예외적으로 포함되면 거기 군수는 구청장처럼 취급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구청장이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까지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원래 보시면 되는데 정비법은 글쎄 자꾸 내용을 쓸데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구청장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를 합쳐서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도 우린 구청장 속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치자치도는 항상 그 사람이 하니까. 이것도 길죠, 그죠?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그래서 이거를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겠다. 또 이렇게 하고 부르고 있어요. 아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쪽에 비해서 표정이 안 해도 돼. 이게 작은 일이라니까. 저쪽에 시도지사가 주로 한다면 여긴 시장에서 구청장이 주로 한다. 근데 자치자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글쎄 길어서 귀찮으면 그냥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서 부르겠다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시장군수 등 작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장군수 등. 그러면 이 둘은 뭐냐? 따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아까 제가 군수립 안 한다 그랬잖아. 시장 이상이. 여기 구역정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구청장 등도 있어요. 일단 원칙만 알아보세요. 여긴 군수 됩니다. 이거 따로 기억하세요.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특광시장원수. 나머지는 다 시장원수 등 작은 사람이 한다. 작은 정비사업이니까. 정비계획 위반을 누가 하겠습니까? 계획 위반? 얘기해보세요. 시장원수도 자꾸 얘기를 해서 입에 익숙하게 하려고. 자, 우리 시행자 파트 공공시행자에서 주택공사 등도 있죠. 만약에 행정청이 공공시행자로 등장한다.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시장원수 등이라고. 시도지사가 혹시 나왔다 자체로 틀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시도지사급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서 묻더라도 조합 파트에 가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시장원수 등의 설립인가. 저쪽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잖아. 저쪽의 지정권자를 시장원수로 바꿔서 틀리게 낸 적이 있고 여기가 시장원수니까 구별.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라 그랬죠? 만들었어. 인가는 누구에게 받아요? 시장원수 등에. 인가 누구에게 받아요? 준공인가, 공사관리고시 누가 합니까? 여기 없는 내용인데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혹시 나왔다. 누가 합니까? 다 시장원수가 한다고 보시면 돼. 여기 없는 내용까지도 제가 큰 틀에서만 적어놨잖아요.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시장원수 등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비법 수많은 행정적 끝. 저기서는 환직의 인가권자 하나 빼놓고 나머지 지정권자. 여기는 요 둘 빼놓고 나머지 시장원수. 요거로 공법의 30% 행정청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두 줄로. 이런 거 잘 보시고
개별적으로 나왔을 때 항상 이 전체적인 틀 생각해서 잘 하시고, 요거를 좀 더 여기서 행정청을 요 그림 갖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정비계획 파트 가면 입안 결정 나눠져 있고 다시 정비계획 지정 파트로 기어서 좀 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것도 있긴 있지만 요걸 통해서 더 기억하시면 좋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요 틀에서 자 결국 따져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느냐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는 작은 사업이라 다 그 사람이 다 해. 그 사람이 다 해. 도지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도 밑에 있는 시장수 단위로 한다. 시장수가 다 하거든요. 자치자치는 그 사람이 다 해. 자, 우리 자치시 세종자치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해요? 세종자치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예정된 시기에 되면 정비계획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누가? 세종자치시장이 또 위반하네? 본인이 위반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구역도 지정 다 해.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위반 결정을 한다? 그냥 수립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치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법원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지정하고 모든 거 다 자치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월요일동 지사가 혼자 다 하겠네? 일반시 여기 광명시라면 광명시장이 다 하잖아. 모든 걸 다 해요. 자기가 하고 다 해. 그죠? 다 해. 군에서는 요것만 없을 뿐이지 정비계획 위반부터 들어가는 거 본인이 다 해요. 다 하잖아. 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구별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단위로 수립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각각 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위반을 합니다. 위반만 하고 나서는 이때도 긴급한 경우 직접 할 수 있는 예비전자지만 보통이라면 지정권자가 특별시장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의 구역정을 요청해요. 그러면 특별시장이 이 사람이 위반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정비계획 지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시 구청장이 쭉 한다고. 여기서만 차이가 생길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구청장이 할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정을 신청하면 이 사람이 해준다.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이 다 하는 구조예요.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를 통해서 이 구조를 좀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동의요건은 개발법처럼 그렇게 통일적으로 좀 더 잡는 것보다 못하고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귀찮은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11월 12월에 들으신 분들 개발법 내용이 좀 더 낫던가요? 정비법 내용이 좀 더 쉽던가요? 둘 다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쉬워? 어디가? 개발법이 더 쉬웠어요? 이게 더 쉬웠다고 보시는 분들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존재합니다. 정비사업 속에 세 가지 사업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6가지 공법에 나오는 법률 중에서 정비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출제 비중이지만 내용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고 개발사업은 하나예요. 하나의 개발사업에서 방식이 3가지 방식인데 둘을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비사업이라는 타이틀 속에 3가지 정비사업이 나눠져 있고 이 3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것도 정비사업 할 때 관리청구에 따라 한다는 게 대표적인 얘기지 꼭 이것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방법과 시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골치 아픈 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정비법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그냥 외우면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완전히. 정비사업의 3가지 뜻은 설날을 몇 번 지나고 몇 번 나중에 오더라도 이건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이 정비사업의 3가지들을 정확히 알아야 여기에 따라서 시행 방법, 시행자가 왜 달라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요것만 넘기시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결국은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주로 요것부터 정확히 잘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오늘 이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 예. 조금 복잡하지만 요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 뜻부터. 일단 여기서 한번 느낌만 한번 딱 잡고서 쉽시다. 자, 이 말을 분석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정비법 요렇게
나오기 전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었고 그 법들을 하나로 정비법으로 통합한 것이고 이 정비사업에도 6가지 사업을 정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3가지 정비사업으로 통합된 거야 이게. 차라리 통합 안 되고 6가지 정비사업이면 더 오히려 공부하기 더 괜찮았지. 지금은 막 둘 하나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하나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에. 그래서 느낌 잘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에요. 요거는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간단한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건축하는 것에 불과해요. 개발 쪽에는 건축에 수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요것에 비해서 재건축은 상당히 작은 개념이에요. 다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벌써 제자 돌림이지만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보세요. 마음속에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반면에 여기서 특수한 사업이 벌써 특수하게 생겼잖아 이름이.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라면 특수한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개선사업 2가지를 얘기한다. 반면에 이것은 작은, 여기에 비해서 작은 사업으로 기억하시라고. 느낌 잡을 때.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 여기서 특수한 사업 2가지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에 비해서 작은 사업 재건축. 이렇게만 느낌 잡아두시고 아직 쉬는 시간이 한 2, 2분 남았습니다만 지금 10분 여기서 쉬세요. 그러고 나서 담아야 돼. 중간에 안 돼. 쉬세요. 느낌 잡아두시고. 더워.